이 모의고사라는 게 참 필요악인데 시험은 보기는 꼭 봐야 되는데 보고 점수 안 나왔다고 절대 포기는 하면 안 되죠. 이제 한 90일 남았습니까? 오늘 며칠 남았어요? 93일. 93일이면 하루에 한 문제씩만 맞추면 합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17.5점은 나온다 했잖아요. 17.5점. 모의고사 17.5점이면 몇 문제? 7문제 맞춘 거죠. 7문제 곱하기 6개 하면 5, 7, 6, 7, 42. 42문제는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42문제 합하면 5, 135문제는 충분히 합격이 120문제만 맞추면 되거든요. 92일? 그럼 한 문제 더 92일 빼도 92문제, 92일 남아도 충분히 합격입니다. 120문제만 맞추면 되거든. 하루에 한 문제씩만 하면 된다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에 꾸준히 서울대 그 소비자학과 김남도 교수가 더딘 것을 염려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고 했죠. 그래서 멈추지만 않고 계속 가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 보면 매니즘에 빠져가지고 어느 학원이나 다 좀 힘들어해요. 이걸 잘 극복해야 돼.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9월 되면 또 쉬워요. 찬바람 나고 공부하기 쉽고, 또 9월 되면 이제 40문제씩 모의고사를 풀죠. 그러면은 전체적인 걸 하니까 좀 우리 또 단원별 문제 이거는 약간 어려운 것도 있어요. 사이드에서 좁은 내용에서 문제를 많이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잘 참고 하셔야 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제 보겠습니다. 요건 공법에 옛날에 2017년까지 국토이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219페이지 3번 허가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은 따로 지정 안 한다고 했죠. 전 국토가 다 신고 지역이죠. 근데 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우리 요약집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집 123페이지 7년 X죠. 5년 범위 내에서입니다. 5년 범위 내에서 요약집 123페이지 중간에 보면 5년이라는 거 글씨체에 진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7년 동안 해서 2번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의견 안 듣습니다. 의견 청취 안 합니다. 다만 지정된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만약 시도지사가 재지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 장관이 재지정하려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인접 시도지사 의견 청취는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의견 청취는 오직 재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한다. 처음 지정할 때 축소, 해제는 안 한다. 의견 청취. 요약집 124페이지. 요약집 124페이지 한가운데 양가로 4번 재지정, 양가로 5번 재지정 시 특례가 뭡니까? 특별한 예외죠. 재지정 시만 예외가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견 청취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지정 시만 의견 청취합니다. 인근 시도지사, 인접 시도지사 의견 청취하는 건 없고요. 재지정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재지정하는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 예를 들면 이천시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경기도지사가 지정했으면 재지정할 때는 이천시장 의견 들어야 된다고요.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집값 올라가고 있는 데가 이천, 평택, 파주 세 군데 나오더라고요. 이천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이천은 비규제 지역이라서, 평택하고 그다음에 저기 파주는 GTX-A가 이제 가시화돼가지고 곧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탄도 GTX 개통되지만 동탄은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15억 정도까지 올랐었어요. 파주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가격이 좀 싼 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파주는 분양가 4억 5천 정도밖에 안 하니까 상대적 피로감이 낮으니까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평택은 뭐 삼성전자 이런 게 있고 뭐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또 GTX A, C를 연장한다, 지제역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해서 또 상대적으로 평택이 좀 저렴합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심리가 참 희한해요. 이때까지 절대 안 판다고 자꾸 더 올라가길 바라다가 제 아는 분도 동탄에 집 가지고 있는데 이제 팔라고 내놨다더라고요. 아무도 안 보러 온다더라고요. 지금 3억 떨어졌다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올라가면 안 팔라고 하고 내려가면 팔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왜 올라갈 때 내가 팔으라고 할 때 안 팔더니 왜 이제 팔려고 하냐 하니까 그 하는 소리가 지금 팔아도 어차피 다른 데 가서 사면 또 싸니까 마찬가지다. 비쌀 때 파나 지금 파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 위로는 하던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무릎에서 샀다가 어깨에서 팔라는 경험이 있어요. 꼭대기에서 완전 대가리에서 팔라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못 판다고. 심리적으로 살 사람이 없어요. 내려가면 역발상을 해야 돼.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살 때입니다. 사야 돼요. 지금 남들이 다 팔라고 할 때. 지금은 매수이니까 뭐 깎아가지고 사면 그게 더 유리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 요약집 124페이지 메뉴에 있습니다. 요약집 124페이지 메뉴에 지정 절차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때는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약집 124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6번 효력 발생 시기 나와 있죠. 5일입니다. 5일.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이고 축소, 해제, 재지정의 경우 즉시 효력 발생합니다. 5일이라는 숫자 오직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여기 한 번 나오고요. 공인중개사법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5일. 딱 두 번입니다. 5일. 공인중개사법에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한 경우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번에 모의고사 잘못 체크한 거 없어요? 하나 또 잘못 적었어요? 답지 보니까 90점 받았던데. 예. 90점이 맞아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 예. 실수를 안 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3일이 아니고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번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 면제된다 했는데 면제 안 됩니다. 6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지금 해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5번 180에서 180이라고 되어 있는데 5번 해설에 이게 60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2번 암기 프린터 32번 또는 요약집 125페이지에 보면 그 면적이 바뀌어 있죠. 주거 그 해설 고치라고요. 우리 교과서 지금 219페이지 맨 밑에 180을 얼마로 고치라고요? 60. 책이 잘못됐죠. 지금 해설. 요약집 125페이지 암기 프린터 32번 주거지역 미지정지역은 60, 그 다음에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고 이하면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게 2022년 2월 28일부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여기 하나는 180인데 60으로 지금 60인데 180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답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5번 허가 대상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는 뭘 허가받냐면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입니다. 요약집 12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약이기 때문에 가등기도 받아야 됩니다. 가등기도. 지상권도 유상이면 받아야 됩니다. 과거의 기출문제에 자, 다음 중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되는 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건재당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답은 그 당시 답이 지상권이었습니다. 답이 지상권이었는데 나중에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왜? 지상권에 유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권은 지료가 요소가 아니죠. 전세권은 전세금이 요소이지만 지상권은 지료가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모두 정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런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5번 기업 교환계약. 소유권 이전이니까 매매, 교환. 근데 니은 승여계약은 무상이니까 허가 안 받죠. 그 다음에 디귿 임대차 허가 안 받고요. 리얼 대물 변제 예약 가등기도 받습니다. 대물 변제가 뭡니까? 이거 공사했는데 예를 들면 창문 아파트 지으면 뭐 현대 힐스테이트면 힐스테이트에서 전부 다 짓는 게 아니라 창문 이런 건 또 하도급 주잖아요. 그러면 창문 공사 다 하면 그걸 공사비를 돈으로 안 받고 물건으로 아파트 한 채 뭐 두 채 이렇게 받을 수도 있죠. 대물 변제 물건으로. 그 대물 변제도 대가를 받고 하는 거니까 허가 받아야 됩니다. 예약도 판결도 허가 받아야 됩니다. 판결서 등도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 경매는 허가 안 받습니다.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게 민사집행법상 경매, 그 다음에 압류부동산 공매 이런 거는 허가 안 받습니다. 허가 특례 거기 128페이지 요약집 128페이지에 보면 허가 안 받는 게 뭐가 있냐면 특례 3번에 특례가 있어요. 특별히 예외다.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것. 계약 당사자 중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협의 성립된 경우 허가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그 다음에 2번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수용, 그 다음에 경매, 국유재산 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공유재산, 그 다음에 미엄, 채비지, 보류지 매각하는 경우 비업,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 압류부동산 공매 이런 거는 허가를 안 받습니다. 이거 국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아야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121페이지 7번 허가 기준 면적으로 옳은 것은 1번 주거지역은 요거는 밑에 해설해 보니까 지금 맞게 돼 있죠. 아까는 잘못돼 있었잖아요. 지금 요건 맞게 돼 있죠. 주거지역 60, 공업 150, 상업도 150, 3번이 맞네요. 4번 미지정 60, 그 다음에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요건 똑같습니다. 비도시지역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바뀐 게 건축법상 대지분할 최소 면적하고 똑같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해설 밑에 풀이에 주거지역 60이라고 돼 있잖아. 앞에는 180이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요게 맞습니다. 해설이 7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는 32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또 문제가 중복됩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1번 3일 후에 혈액 발생하는 게 아니라 5일 후에 혈액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녹지 지역은 200초가면 허가받아야 된다 했죠? 250 허가 안 받는다 했으니까 X 200초가 녹지는 200입니다. 면적 암기해야 됩니다. 32번에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번 10년이 아니고 최대 허가 구역 의무기간이 5년이죠. 5년? 최대 5년입니다. 5년 범위 내에서 암기 프린터 32번에 6번에 있습니다. 32번에 6번에 보시면 농업, 축산업, 임업업, 대토, 주거, 복지 2년, 사업용 토지 4년, 민간임대주택 사업토지 현상보존 5년입니다. 기타 5년입니다. 10년간 X입니다.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신청 60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이의제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매수 청구는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 매수 청구는 1개월 이내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45번에 4, 5, 6, 7, 8에 있습니다. 45번에 4, 5, 6, 7, 8 4, 5, 6, 7, 8 5개가 있습니다. 1개월 5개가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신청은 30일이라고 했죠. 근데 1개월은 5개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신청,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 받아서 매수 청구, 그 다음에 6번 선매 협의 완료, 7번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 8번 선매자 지정 통지 모두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 5번이 맞습니다. 11번에.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제가 뭐 강의하면서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요약집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건 있기는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말 안 했어요. 129페이지 맨 밑에 그 보니까 뭐라고 동그라미 2번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재하는 농지여야 됩니다. 원래 농지 통작거리는 없는데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면 30km 이내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니까 농지 수용 후 대체 토지 취득 시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주소지로부터 80km 이내면 되죠. 그 다음에 디귿의 가격은 새로 취득하는 토지 가액은 종전 토지 가액 이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12번의 답은 3번입니다. 30km 이내에 거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용되면 3년 이내에 대체 토지 취득하는 경우 주소지로부터 80km 안에 소재하는 농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12번에 3번입니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불허가 처분 매수 청구 틀린 것입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 요약집은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집은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매수 청구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나 못 팔아먹었으니까 이것 좀 사달라 하고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거기 요약집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2번, 3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는 매수 청구에 따른 매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데 이거 암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건 다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요약집에 없습니다. 이거 요약집 132페이지에
공공기관, 공공단체 12개 있는데 이거 다 암기할 수 없다고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 공공기관, 공공단체 한국은행이나 지방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충분히 그 몰라도 다 풀 수 있어요. 틀린 걸. 4번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매수 가격은 감정 가격이 아니라 공시지가입니다. 요약집 132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동그라미 4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단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낮은 가격이 있으면 항상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낮은 가격, 공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법에도 매수 청구 있죠. 다 낮은 가격이 있으면 항상 낮은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또는 그 공기업 직원들은 높은 자기 돈이 아니니까 높은 가격으로 사주고 리베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뒷돈을 받을 가능성이. 그래서 낮은 가격이 있으면 항상 낮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되는데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고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입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될 수 있다. 매수 청구. (4번입니다) 4번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매수 청구는 뭡니까? 허가를 못 받았으니까 누가 더 지금 불리한 지위에 팔 사람이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으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가격으로 팔겠다는 이야기 공시지가로. 근데 선매 가격은 살 사람이 있는데 지금 국가 지자체가 먼저 살라고 하면은 시세대로 사줘야지 낮은 가격으로 사겠다고 하면 안 판다 하겠죠.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겠죠. 그래서 선매 가격은 그 요약집 133에 있는데 감정 가격,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16번 226페이지 틀린 것은 했는데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 며칠 이내에 알려야 된다 이런 말 없습니다. 아까 문제 있었죠. 뭐 예를 들면 7일 이내에 알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 X입니다. 그냥 알려야 된다고만 돼 있지. 며칠 그 보면 우리 법에 보면 만약에 안 알리면 그럼 뭐 처벌 규정이 있냐? 없습니다. 공무원 처벌 규정은 없어요. 근데 공무원들은 우리 법에는 없지만 공무원법에 뭐 있어요. 직무유기나 공무원법이나 다른 형법에 의해서 직무유기 등으로 직권남용 이런 걸로 처벌받을 수 있겠죠. 근데 따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이나 이런 데 국가 지자체 처벌한다는 규정 없다고요. 안 알리면 뭐 어떻게 하냐 규정 없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월급 받고 자기 업무 하겠죠. 안 알리지는 않겠죠. 2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입니다. 허가 효력 요건입니다. 외국인 특례에서 군문자야에서 허가 안 받아도 역시 무효입니다. 효력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직접거래 금지하고 있지만 금지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직접거래해도 계약 효력은 유효하다. 원칙적으로. 민법에 의해서 뭐 무효 완전 폭리행위라든지 민법의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공인중개사법상 직접거래했다고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허가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55번 암기 프린트 55번에 19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 개별 공시지가 이하 30% 이하 벌금입니다. 암기 프린트 55번에 19번.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5년 범위 내에서입니다. 5년 범위 내에서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기간입니다.
앞에 있었잖아요. 복리시설, 편익시설, 주택, 농업, 임업, 축산업 2년,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 암기 프린트 32번에 6번에 있습니다.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해야 된다. 매년 1회 이상입니다. 요약집 135페이지, 요약집 135페이지. 매년 1회라는 게 여기 있는 게 아니네요. 지금 페이지를 못 찾겠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1회 맞습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지금 135페이지는 지가 변동률 조사는 국토부 장관은 연 1회 이상 해야 되죠. 연 1회 이상. 자, 그래서 16번의 답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제도가 요약집은 131페이지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데, 이행강제금이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5개 법에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이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강제로 돈을 받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행강제금. 보통 우리 형법에서는 일사부재래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재판받은 것은 다시는 재론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벌금 받으면 또 벌금 내라 소리 안 하죠. 똑같은 위반 행위로 가지고. 그래서 옛날 역대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도 아들 김현철 씨 아버지 대통령 할 때 처벌받았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버지 대통령 할 때 처벌받았습니다. 왜? 아버지 대통령 안 되고 나면 오히려 더 벌금 더 무겁게 갈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벌금 받았는데 아버지 할 때 받았다고 너무 작다고 한 번 더 받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내야 돼요. 그럼 허가구역은 5년이니까 아무리 길어도 이행강제금은 5년 동안만 부과하겠지. 아무리 길어도 5년 초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1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라고, 농사 짓겠다고 논 샀으면 농사 지으라고 이행명령을 해야 돼요. 문서로. 구두 X입니다. 문서로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하라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2번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00분의 10. 요약집 131페이지 맨 위에 방치 10%, 동그라미 니은, 변경하면 5%, 동그라미 디귿, 임대하면 7%, 동그라미 리얼에 기타 7%라고 밑줄 쳐놨잖아요. 2번 맞네요. 방치하면 100분의 10이나 10%나 같은 말이죠. 2번이 맞습니다. 3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부과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요약집 131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3번에 30일 있죠. 암기 프린터는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30일 있습니다. 14일 X. 국토부 장관 X. 4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 즉시라는 말 여기 한 번 나온다고 했어요. 공인중개사법에 한 번, 여기 한 번, 2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즉시가 어디 있냐면은 휴업했다가 재개신고를 하면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즉시 돌려줘야 됩니다. 적시란 우리 법에는 없는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적시란 3근무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것도 뭐 예외적으로는 뭐 좀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3근무시간이라고 하면 3시에 오면 6시 퇴근하기 전에 처리하고 퇴근하라고요. 그럼 뭐 5시 59분에 와가지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토부에 전화해보면 5시 한 반 되면 전화 아예 안 받아요. 받지도 않더라고 전화. 진짜 하기 힘들어요. 국토부에 전화하려면 한 하루에 하루 종일 돌려도 잘 안 돼요. 아예 안 받아버리더라고요. 그냥 소리는 날 텐데 어떻게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받아가지고 내가 당신 뭐 이게 답변해 주려고 이게 지금 공무원 시험 돼가지고 근무하는 줄 아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화 안 하고 이제 문서로만 공문으로 보내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짜 올렸어요. 그랬더니만 전화 왔더라고. 전화 지체 없이 받을 테니까 하라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했는데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해야 됩니다.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해야 된다. 이미 부과된 거 징수해야 된다. 이거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시험에 출제됐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계속 나왔던 문제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연습은 어렵게 하는데요. 실제 시험은 좀 더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모의고사보다는 아무래도. 근데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에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절대 출판사에서 문제 낼 때 60점 안 넘게 하라고 그래요. 그럼 한 50점 정도 나오게 이렇게 전체 평균이 너무 쉬워버리면 교만해지고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 떨어지거든요. 불안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17.5점만 나오면 전혀 불안할 필요 없어요. 17.5점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요. 7문제만 맞추면 과목당. 자, 그 다음에 5번 최초 의무 이행 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행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는 그 명령을 한 날부터 1년에 한 번씩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농지법도 1년에 한 번입니다. 여기 1년에 한 번입니다. 근데 건축법 1년 2회,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은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20% 딱 두 번만 부과하고 그칩니다. 1차 이행강제금 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하도록 실명 등기 안 하면 2차 이행강제금 20% 부과한다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자, 19번의 답 2번입니다. 지금 20번도 조금 전에 요약집 그 131페이지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니은 7%, 디귿 변경하면 5%, 기타 7% 좀 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죠. 우리 요약집 131페이지 맨 위에 있는 박스 내용 그대로 답 5번입니다. 다 맞네요. 요약집 131페이지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22번. 22번이 기출문제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22번처럼 이렇게 요즘 박스형 문제가 대세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자, 기역에 보니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제곱미터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임야는 1000제곱미터입니다. 1000제곱미터. 암기 프린트 32번 임야 1000. 맞네요. 그래서 90제곱미터면 허가 요하지 않습니다. 니은 이행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징수해야 됩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한 자는 30일 이내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암기 프린트 35번에 8번에 있습니다. 1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1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포상금 작년에 시험에 공인중개사법의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한 문제 출제됐고요. 포상금 비교정리 프린터 내드렸고 우리 암기 프린터는 28번 보시면 되고 요약집은 138, 139에 있습니다. 요약집 138, 139에 있습니다. 요약집.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231페이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 포상금 지급 대상 뭐였습니까? 포상금 지급 대상이 거짓 해임 허가, 거짓 해임을 허가했다. 거짓으로 해임하도록 허가를 했다. 6개. 요약집 138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두 번째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요거는 포상금이 과태료 금액의 20%,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 50만 원. 자, 그래서 1번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 답 5번이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암기 프린터는 28번, 요약집은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137? 7, 8, 9 다 있네요. 2번도 뭐 같은 내용이네요. 지금 포상금 지급 대상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3번 132페이지 3번 포상금 관련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포상금은 그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라 2개월 이내입니다. 139페이지 요약집 맨 위에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개월. 139페이지 요약집 맨 위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포상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합니다. 맞습니다. 디귿 포상금 지급 50% 보조할 수 있다. 요약집 139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박스 왼쪽이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은 50% 보조할 수 있는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그래서 디귿 X입니다. 리얼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과태료 금액의 20%다. 맞습니다. 20%. 그런데 가로 안에 한도액 1,000만 원이다. 이 말은 사실은 빼야 돼요. 이거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그 한도액 1,000만 원이라는 말은 이거 거짓 신고한 거 요거 하나만 해당돼요. 요거 하나만. 해제 신고 거짓으로 해제 안 됐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000만 원이잖아요. 3,000만 원 20% 하면 600만 원. 1,000만 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조문에 보면 요거 하나만 한도액이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어. 이거 5%. 5%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짜리를 거짓 신고했으면 얼마입니까? 과태료가 5천만 원. 5천만 원 20% 하면 1,000만 원이죠. 그럼 포상금 1,000만 원입니다. 그럼 20억짜리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5% 하면 1억 원. 1억의 20% 하면 포상금 2천만 원이어야 되는데 요건 한도액이 1,000만 원이라고요? 한도액은 요거 하나만 한도액이 있어요. 어차피 뭐 한도액 1,000만 원이라고 했다 해도 이거 리얼에 한도액까지 가지도 않죠. 어쨌든 여기서는 리얼이 맞는 겁니다. 조금 실제 시험에도 약간 어차피 한도액 1,000만 원 안 적어놔도 1,000만 원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3,000만 원의 20%니까. 미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또는 익명,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약집 138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있죠. 익명이면 그냥 아예 이름 안 적는 거고요. 가명은 가짜 이름 적는 거죠. 저도 가명을 그 스타벅스 그 가입할 때 재산으로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스타벅스 꺼내야 되겠어요. 지금 오늘 프로말데이드 발암물질 나오는 거 무슨 가방 여름에 준다고 그거 18잔인가 먹으면 그거 준다고 해가지고
돈 더 들어갔어요. 그 개그해, 예? 가방은 사는 게 아니고 줘요. 그냥 선물로. 예, 커피에 18잔인가 뭐 몇 잔인가 먹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18잔이 아니라 뭐 그 정해준 거 3잔인가 먹어야 돼. 꼭 그 비싼 것도 무슨 썸무 무슨 쿨 음료 이런 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그거 봐달라고. 참 어리석은 것 같아 이게. 제가 어리석다고요. 그 어떤 연구원이 발암물질 나왔다고 올렸는데 그거 아마 잘못, 그게 허위면은 뭐 명예훼손 손해배상하라고 난리 났겠죠. 근데 오늘 상하문 올렸어요. 스타벅스에서 상하문을 올려놓고는 뭐 별 뭐 크게 그냥 쓰면 크게 뭐 위험하진 않다 이래놓고 뭐 맨 마지막 이하 여부를 불문하고 깊이 사과한다. 말이 하여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읽어봐도 사과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안 한다는 이야기인지. 사과는 일단 한대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옳은 것은 1번입니다. 포상금 시험에 반드시 출제는 됩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부 다 문제가 중복돼요. 문제가 많다 보니까. 포상금 지급되는 비용 국고로 충당하는 게 아니라 시군구 재원이고요. 그 다음에 위반행위 관여한자가 자기가 위반해놓고 자기가 신고해서 포상금 달라면 말이 안 되죠. 보험도 자살해놓고 자기가 자살하고 보험금 달라면 안 줘요. 똑같잖아요. 그 지금 보험 2년 안에 자살하면 안 주죠. 그건 마찬가지. 자기가 위반해놓고 자기가 포상금 달라는 거 안 주고, 익명 누군지 모르면 국고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줍니다. 가명, 익명으로 하면. 4번에 부동산 등의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한 건 고발한 경우에 1,500만 원 신고 포상금 받을 수 있다. 한도액은 이거 1번밖에 한도액이 없는데 나머지는 한도액까지 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1,000만 원 넘을 수는 없죠. 1,500만 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1,500만 안 되고요. 5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즉 고발은 수사기관에 고발해도 됩니다. 그러나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포상금 달라고 신청해야 됩니다. 6번입니다. 6번 233페이지 지가동향조사 요약집 135페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모의고사든 뭐든 요약집에도 없고 암기 프린트에도 없는 거면 그거는 출제 빈도가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거는 안 해도 80점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233페이지 6번인데요. 틀린 것. 1번 국토부 장관은 연 1회 전국 집가 동향 변동률을 조사해야 된다. 요약집 135페이지 맨 위에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연 1회입니다. 2번 국토부 장관은 이것도 중요하지 않기, 아마 별로 안 들어본 것 같죠? 어렵죠? 어려운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생소하잖아. 이거 제가 별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한 번도 아직까지. 2번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집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예, 요약집 13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3번 시도의사는 관할구역의 집가 동향 및 토지거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허가구역을 지정, 축소,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그 구역의 지정, 축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으면 해제
해야 되죠. 요건에 해당되면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요청하면 요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4번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지역별 조사를 한다. 요약집 135페이지 맨 위에 맨 밑에 그 요약집 135페이지 동그라미 1번 개황조사, 동그라미 2번 지역별 조사, 동그라미 3번 특별 집중조사 세 가지가 있죠. 동그라미 1번 개황조사는 분기별로 1회, 동그라미 2번 지역별 조사는 매월 1회 이상, 동그라미 3번 특별 집중조사는 지역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구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 동향 및 토지거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분기별로 1회가 아니라 지역별 조사는 매월 1회입니다. 개황조사가 분기별로 1회죠. 분기는 3개월이 1분기입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특별 집중조사는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34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경우는 했는데 암기 프린터 50번 맨 밑에 전자문서 불가능한 거 적어놨습니다. 전자문서 불가능한 거 빼고는 다 전자문서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전자문서 불가능한 게 왜 불가능합니까? 국토부에 이해가 안 됩니다. 물어보니까 전자문서 안 되는 이유는 단독으로 하는 거는 혼자서 마음대로 해버리면 속였을 수도 있으니까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원칙적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 신고 거부로 인한 다른 일방의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할 때는 사유서하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방문 신고만 해야 됩니다. 속였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 신고서 및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근데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할 때에는 역시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되죠.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했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우리 암기 프린터 15번에도 있죠. 15번에도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까만 별표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 계약서 사본 제출을 해야 되므로 가로 안에 전자문서 X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 안 되고요. 네 번째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가 잘못된 경우 단독 정정 신청. 암기 프린터 14번에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그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단독으로 가능하다.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정정 신청 동그라미 1번은 전자문서 불가능이라고 적어놨죠. 단독으로 가능한 거는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 안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 맨 밑에 전자문서 불가능한 거 공인중개사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휴업신고, 폐업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전자문서 안 됩니다. 2번입니다. 2번 전자문서 가능한 것. 법인신고서 및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은 다음 주는 휴가죠. 휴가 갔다 와서 그 다음 주가 273페이지 273 그리고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가 아니고 8월 마지막 주 앞에까지 한 주 전에 끝난다고 했죠. 마지막 주는 제가 사시문제 모의고사 9월 달에 풀 걸 미리 8월 달에 한번 모의고사 연습을 하고 9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273 또 계획서 달라고 해서 줬더니만 예습해 오신다고 해서 예습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저도 이거 풀어보니까
처음 앉아서 한 번에 다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겨워서. 그러면 한 파트 그 소 제목의 한 문제라도 일단 풀어 오시라고. 먼저 예를 들면 236페이지 중개 일반 한 문제만 풀고요. 그 다음에 238페이지 중개계약서 한 문제 풀고, 240페이지 확인설명서 한 문제 풀고, 243 권리관계 한 문제 풀고, 한 파트마다 한 문제씩 풀고, 또 시간이 남으면 다시 와서 한 문제씩 더 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빈칸을 메워가면 좀 덜 지겹더라고요. 한 번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풀어져요. 잘.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내드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풀었으면 빨리 문제 지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